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가덕신공항 착공 6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해당 부지 주민들을 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보상이 진행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이 지역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통계와 관련해 부산시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여름 성수기면 바닷가 일대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간단치 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착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존 법률로는 빠른 보상이 어렵다는 점이 파악돼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 국회의원 모두가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는데 얼만큼의 효과를 보일지는 주목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을 위해 정부는 공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12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이곳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진척이 없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 이주할 곳도 평생 해오던 일을 대신할 생계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상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보상이 마무리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강서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4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가덕신공항 건설특별법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고 있지만 토지보상법상 신공항특별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파악됐습니다. 개정 법안은 토지보상법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토지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부산 여야 의원 18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가덕신공항의 29년 개항을 위해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은 매우 중요하다며 법적 문제로 보상이 미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가덕도 대양마을에선 지작물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시의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부산시가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지역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통계를 시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은 올해 3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더해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 위험 지수는 0.49로 전국 평균인 0.61호보다 낮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통계로 나타난 겁니다. 이에 부산 시민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시가 지역 소멸 위험을 인정하고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가 6년 동안 인구 정책에만 4조 5천억 원을 투입했으며 청년 정책은 100여 개, 3년간 5천억 원을 썼지만 3년간 청년은 떠나고 순유입 효과는 거의 없었다. 부산시의 인구 감소에 대한 기존 정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엔 정치 노동계,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 등도 참여해 시를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이 소멸 위험 단계가 된 것은 엑스포 유치와 각종 개발 정책에 집중하고 많은 예산을 쓴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형준 시장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부산시의 정책을 보면 청년 정책도 그렇고 인구 대응 정책도 그렇고 예산을 쓰고 정책은 많이 발표하고 있지만 지금 적절하지 못하고 유효한 결과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그리고 거기에 그 중에서 뭐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변경 또 다양한 전문가들 또 시민사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대책을 다시 개편할 필요가 있고요. 부산 시민사회는 시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 국립대학, 부산 이전 공공기관 등 64개 공공기관의 연간 사회적 경제기업 이용 실적이 2%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 지역 64개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이용 금액은 전년 대비 0.05% 증가한 608억 원, 이용률은 2.83%에 불과했습니다. 2%에 대해서 정체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끼리 이러한 그 관행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동력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구매 비율을 높이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와 공공기관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으로 기관별 총 구매액의 5% 범위 내에서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이용이 저조한 것은 실제 구매하려는 제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주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호해서 성장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기업을 이제 키워가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도 그러한 제도적 장치 또는 이제 실제로 뭐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다. 경실련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품질 개선에 대한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활성화 등 공공기관의 마중물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지난 6월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린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여기에는 의외로 간단치 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한 숙박 공유 사이트입니다. 광안리 해변을 검색해보니 당장 예약 가능한 숙박업소들이 즐비합니다. 밀락 수변로 일대를 검색하자 광안대교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다는 글에 슈퍼호스트 숙박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위치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대부분 오피스텔 밀집 지역입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밀락 수변로인데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했던 예약이 가능한 숙박업소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젊은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모습들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다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그냥. 뭐 이렇게 성수기에 호텔, 진짜 뭐 5성급 호텔 이렇게 잡으면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뭐 이렇게 그냥 뷰는 괜찮은데 그래도 어쨌든 뭐 모텔도 아니고 뭐 가격대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 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숙박업에는 오피스텔과 주택, 빌라 등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숙박업 영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모두 불법 영업입니다. 처음부터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다 보니 몰래 불법 영업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되니 이런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세금도 원천적으로 징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숙박시설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영업신고된 업소에 안에서 영업신고증을 확인 뭐 새끼를 대가지고 하든가 그래서 그런 한에서만 그러니까 나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를 법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따라서 관할지자체가 매년 여름 성수기면 바닷가일 때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신고권에 의존하다 보니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성수기 광안리 일대에서 적발되는 불법 숙박업 영업만 200여 건이 넘습니다. 주택가가 아닌 외부 지역에 한정해서 이런 숙박업을 양성화해 철저한 위생관리 등과 함께 부족한 세수를 거두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의 반도체 기술 인재를 육성할 맞춤형 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와 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시청에서 부산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와 의회는 행정, 재정 지원에 나서고 교육청은 인재 양성을, 상공회의소는 학생들의 취업과 기업 발굴을 지원합니다. 한편 가칭 한국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전환될 학교는 부산 전자공고로 반도체 설계와 제조, 장비 분야 교육 과정의 학년별 8개 학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에서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통해 방송 후 지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주민들은 최근 알터니가 빠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전일 환경이 신청한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입안서를 완주군이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1년 시작해 3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투쟁에 저희 BTV도 힘을 보탰습니다. 주민과 함께한 3년의 기록을 유철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상관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전일 환경은 전주천 상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조용하던 작은 마을이 발칵 뒤집힌 건 지난 2021년 6월. 지역의 한 민간업체가 인근 주거단지와 초등학교에서 불과 1km가량 떨어진 곳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짓겠다고 나서면서부터입니다.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천막을 치며 반대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과 완주군청, 세종시 환경부까지 찾아가며 집회를 열었고 급기야 단체 삭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상관면에 의료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고 또한 우리 완주군에도 이러한 폐보시설이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상관면 주민들의 하나뿐인 힘을 보여줍시다. 생업을 뒤로 하고 나선 주민의 투쟁에 먼저 완주군 의회가 반응했습니다. 폐기물 조각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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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지난달 29일 완주군은 전일 환경이 신청한 소각시설 입안서를 거부했고 사태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BTV 전주방송은 그간 10여 차례가 넘게 관련한 취재와 보도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또 지역 정치인을 스튜디오에 초대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 환경부 청사 앞 집회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전일 환경에 추진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풀어라! 풀어라! 풀어라!
상관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들어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BTV 뉴스에서 상관 의료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서 상관 면민들의 뜻과 의지를 잘 전달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부결 처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네, 만주군 상관면입니다. 거리에 내걸려 있던 현수막은 사라졌고 이제 주민들은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3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이 좋은 결과가 맺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BTV 전주방송국에서 3년 동안 계속 취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지역방송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시화호가 조성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습니다. 오염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들이 찾아오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시흥시가 시화호 30주년을 기념해 시화호를 찾는 천연기념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조윤주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종인 저새. 시화호 복원으로 수질이 개선되자 해마다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멸종위기 1급종 참수리. 겨울철새인 참수리는 추위를 피해 11월 말부터 국내로 날아드는데 시화호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시화호 30주년을 기념해 천연기념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거의 실물을 볼 기회가 없거든요. 책에서나 또는 그림으로서 TV상으로 볼 뿐인데 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실물을 보게 되니까 이 천연기념물 귀중한 자원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되리라는 생각에서 전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와 포유류 박제본 32점을 비롯해 13종의 야생조류 영상물을 선보입니다. 전시관을 찾은 아이들은 금방이라도 날갯짓을 할 것 같은 야생조류와 동물들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책에서만 봤는데 직접 보니까 재밌었어요. 천연기념물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체험교육으로도 인기입니다. 아이들이랑 이런 가까운 곳에 교육적으로 좋은 곳이 있어서 와봤는데요. 책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실물로 보고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서 너무 교육적으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시는 오는 21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서 계속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북구 화명동 화명지구대가 증축 공사를 마치고 신청사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 지 22년이 지난 이전 청사는 콘크리트 균열과 부식으로 노후되고 피의자 조사실과 사무공간이 협소해 많은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증축한 청사는 490제곱미터 면적의 2층 건물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사실과 휴게실을 설치하고 주차구역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내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선정된 전국 13개 마을 가운데 부산에서 가장 많은 3곳이 뽑혔습니다. 이들 마을에는 오는 2029년까지 방치된 공폐가와 노후주택 정비 등이 추진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960, 70년대 피란민들이 정착해 만들어진 광산마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인근에 철을 캐내는 광산이 있었다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 마을은 주위로 터널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고립된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점차 떠나며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으로 남았습니다. 빨간 백돌집 저 뒤에도 빈집이고 옆에도 빈집이고 지금 내가 요 있는데도 빈집이 한 5채 돼. 바로 여기만 해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공모에 광산마을을 비롯한 동구 수정마을과 사구 기영마을 등 부산 3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마을에는 방치된 공폐가와 노후주택이 정비되고 급경사지 보행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확충됩니다. 사업비 70%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시는 선정된 3곳에 대해 내년부터 개선 사업에 들어가 202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강서구가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긴 배차 시간과 불편한 노선 등으로 버스 민원은 수년째 계속돼 왔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에코 델타시티 배차 시간이 크게 줄었고 맥도에는 버스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갑자기 팽창한 강서구. 하지만 자연마을과 개발 중인 지역까지 혼재하면서 기존 대중교통은 가장 큰 주민 불편이었습니다. 배차 시간이 2시간 넘는 노선, 30분을 넘게 걸어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는 마을이 상당수였습니다. 강서구는 1년 6개월간의 용역 끝에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강서 공영 차고지가 작년 7월에 오픈됐거든요. 그러면서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이제 명지 오션시티, 명지 국제신도시, 신호동 이런 쪽으로는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노선에서 마을버스 일부는 조금 저희가 빼와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에서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거기서 빼와야 다른 이제 노선 요구 신설이 있는 곳에다가 넣을 수 있으니까. 운행 차량이 한 대뿐인 노선이나 이용 주민이 적은 구간은 폐지되거나 조정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녹산주민회관에는 노선을 확대하고 지사산단과 미음산단 등으로 출퇴근이 많은 구간에도 노선을 조정하고 운행 차량을 늘렸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이 한 번도 닿지 않던 맥도에는 마을버스 22번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본맥도 가고 요 짝지에 나가고 이랬다 아닙니까? 근데 차가 좀 들어와서 좀 편하십니까? 예, 편치. 저 시장 갈 때나 어디 볼일 보러 가고 병원에 갈 때도 그렇고. 에코델타시티에는 배차 시간이 2시간 20분이던 3번 버스를 폐지하고 이미 입주한 수자인과 호반서밋 아파트, 스마트 빌리지를 돌아 명지 오션시티까지 가는 8번을 신설했습니다. 배차 간격은 30분으로 줄었습니다. 사하구 하단으로 가는 기존 15번 역시 주거단지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됐고 운행 차량을 한 대 추가해 배차 간격을 3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제 그쪽 노선 필요한 분들은 좀 편리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번 개편으로 3개 노선만 기존 노선을 유지했고 6개 노선이 폐지, 12개 조정, 3개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전면적인 개편에 현재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승을 하셔야 된다. 환승할 수 있도록 제가 불편하게 없도록 일단 하겠다. 뭐 승강장을 좀 시설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배차 간격을 줄여가지고 환승할 때 빨리빨리 바로 갈아탈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식의 안내를 저희가 하고 있죠. 조정된 마을버스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개편에 앞서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다람쥐 버스를 투입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